자,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격식 같은 건 필요 없고요. 그래, 뭐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될까요? 그냥 오늘 이제 제주도 와서 문득 느낀 건데, 오랫동안 명상 수행 하신 분을 우연한 인연으로 만났어요. 하필이면 저도 잘 모르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 개인적인 소회입니다. 이건 저만의 주관적인 착각일 수 있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 구도를 하고 매일 명상을 하는데도 저의 이제 그 순간적인 짧은 판단일 수 있는데, 과연 수십 년 구도를 하고 명상을 하고 뭔가를 추구했던 게 그가 원했던 목적을 달성시켜 줬을까? 제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10분, 20분도 안 된 만남이었는데, 그냥 말로 할 수 없는 그냥 첫눈에 그냥 보는 순간, 혹시나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그런 실수 내지는 착각을, 왜냐면 보통 사람들이 구도니 진리탐구니 명상이니 수행이니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근본적인 오류예요. 제가 여러 사람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건 아주 단순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누가 이런 얘기를 들을까? 누가 이런 얘기 귀 기울여 들을까? 진짜 진실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걸 이해하시는 분이라면 제 얘기를 2번 이상 들을 필요 없어요. 진짜 이해하시는 분이라면 2번 들을 필요가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도 저 또한 그런 오류 실수에서 시작했고, 그 다음에 우연찮게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만나는 시간들이 오래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 근본적인 실수를 돌아보지 않는구나. 예. 왜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래요. 모든 인간들이 그런 것 같아. 이 근본적인 실수를 우리가 말하는 깨달음이란 건 많은 구도자들이나 수행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깨달음이 아니에요. 적어도 제가 말하는 깨달음이란 그냥 자신의 본래 상태를 그냥 이것이 본래 상태인 줄 그냥 알았을 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소위 말해서 명상가들이란 사람, 구도자들이란 사람, 수행자들이란 사람은 뭔가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실수예요. 추구. 근데 그건 명상가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똑같아요. 길거리에. 뭐든지 지금 뭔가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을 연기하고 언젠가 미래에 뭔가를 얻기 위해서 지금도 뭔가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똑같아요. 그들은 수행자 같은 그런 외양을 꾸미고 수행자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하면서 하는데, 그건 똑같아요. 저기서 루이비통이나 들고 다니는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들이랄까. 그게 눈에 보이고 뭐 그런 걸 추구하느냐 그러지 않은 걸 추구하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똑같은 걸 추구하고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아닌 다른 걸 원하고 있어요. 다른 걸. 적어도 제가 발견한 제 나름대로, 이런 말하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제 나름대로 깨달은 바는 뭐냐면 바깥으로 추구할 건 없다는 거예요. 아주 엄밀한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사라질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질적인 추구를 하는 사람들은 당연한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헛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면서도 정신적인 추구 역시 헛되다는 사실은 잘 돌아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특이한 상태를 원하는데, 제가 정말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면, 혹시나 그런 걸 추구하기 위해서 여기 오셨다면 번지수가 틀렸어요. 또는
본인이 그런 걸 추구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내가 추구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추구해야 되고, 도라는 거, 진리라고 하는 거, 이거 추구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이게 바보 같고 어리석고, 정말 바로 그 실수 때문에 자기가 추구하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던 사실을 몰랐어요. 심지어는 제가 십몇 년 전에 2003년도 어느 날 모종에 체험을 했을 때도 몰랐어요. 난 그때 뭘 얻은 줄 알았고 체험했다고 믿었어요. 내가 원했던 걸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그거 아니었어요. 예. 그것마저 다 버렸을 때 알았어요. 예. 모든 것은 사라질 거예요. 그건 엄밀한 진실이에요. 모든 것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일시적인 거, 일시적인 것이냐 영원 불변한 것이냐, 이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진리 탐구는 간단한 거예요. 지금 당장의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일시적인 것만 제거하면 돼요. 그러면 영원 불변한 것만 남아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대상들 일시적인 거예요. 예.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여기에 무슨 다이아몬드, 무슨 강철로 만든 어떤 대상이 있더라도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의 길이에 따라서 대단히 오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라산 입장에서 보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예. 아니면 뭐 우주의 시간에 비하면 이건 찰나 시간도 안 되는 그런 것들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것도, 그게 아무리 굳건하고 강건해 보일지라도 그거는 반드시 부서질 것이고 무상한 것이고 일시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 조건적이란 말을 잘 아셔야 돼요. 조건적이다. 왜 적어도 불교나 힌두교 이쪽 계통에서 왜 현실을, 물질적 실체를 마야, 환이라고 하냐면, 얘네들은 자성이 없어요. 나라고 할 아트만이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조건 지어져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간단한 예가, 보는 나를 떠나서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조건적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독자적인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하고 똑같아요. 예? 꿈속에 존재하는 대상이랑 우리 현실에, 그건 심지어는 뭐냐? 이런 말을 짓거리고 있는 자기 자신도 여기서 빼놓으면 안 됩니다. 나도 지금 조건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은 무아연계예요. 나라고 할 게 없는데 인연 따라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꿈의 이 환상의 그 존재 방식이 연기라는 거예요. 무아연기라는 거예요. 아무 실체가 없어요. 아무 실체가 없어. 근데 우리는 그 일시적인 것을 실체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다.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걸 불교에서는 무명이고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뭐 그런 이론적인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감각할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무상한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거고 조건적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의지하는 한 우리의 슬픔, 우리의 불만족, 우리의 고통은 해결되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들리는 것, 냄새 맡는 것, 그 다음에 만질 수 있는, 촉감할 수 있는 것,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고 조건적이기 때문에 무상한 겁니다. 이걸 뼈저리게 탐구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도 빼놓으면 안 됩니다. 이게 자칫하면 이제 많은 서구인들이나 많은 분들이 불교나 이런 식의 무상하다, 환상이다 이런 것을 허무주의로 이제 넘어가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이것이야말로 무상하기 때문에 즐길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삶을 아주 긍정하게 되는 스타일인 거예요. 무상하기 때문에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무상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야 될 아주 강렬한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무상을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그래. 뭐냐면 항상 우리는 과거의 눈으로 이렇게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항상 최초의 순간밖에 경험 못하거든요. 늘 최초야. 늘 처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어제 봤던 거가 돼버려요. 내가 아는 거고 어제 봤던 거고 그저 그런 거예요. 하나도 신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이건 이 우주상에서 지금 이 순간밖에, 딱 이 순간 딱 한 번밖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매 순간 최초고 매 순간 처음이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없어요. 그 일기일회라는 말 들어보셨겠지만, 일기가 한평생이거든요. 한평생에 딱 한 번. 지금 매 순간이
한평생에 딱 한 번. 이 순간 놓치면은 두 번 다시는 없어요. 두 번은 다음은 기약할 수가 없어요. 제주도에 다음 본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은 없다. 다음은 없어. 다음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추상이고 관념이라. 우리가 다음 내가 경험했으니까 익숙한데 그래서 우리가 뼈저린 충격을 받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다음이 없구나라는 갑작스러운 어떤 상실 그런 걸 만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깨우치지 못해요. 이야기가 뭐 중구난방 왜냐하면 그 날이 갈수록 그래요. 제가 제 나름대로 억지로 표현한 게 뭐냐면 직접적인 체험, 가장 직접적인 체험해야 돼요. 뭐 직접적인 체험이다 무슨 체험해야 된다니까 사람들은 자꾸 뭔가 다른 걸 원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른 체험을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아마 이 가운데 뭐 나름대로 수행이나 뭔 추구를 하시면서 많은 체험을 하셨을 텐데 그거 보십시오. 그 명품 가방이랑 똑같아요. 그때 처음 신상 탁 했을 때 포장지를 풀었을 때 그 가슴 떨림 그 감각적인 체험 막 황홀하기도 하고 막 하겠죠. 근데 지금 아마 장롱 속에 먼지 켜켜이 묻어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잃어버려서 상실해버렸거나 모든 영적 체험도 그런 루이비통 가방이랑 똑같아요. 물건이랑 똑같아. 절대 바깥에서 새롭게 얻는 체험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체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질 못해요. 왜냐하면 봐요. 그런 체험을 추구한다는 사실이 뭐냐면 그 누가 추구하냐 이래요. 누가 왜 그걸 추구하냐고. 그런 체험의 추구야말로 그런 어리석은 나를 계속 영속시키는 그걸 영적 우애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예, 진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거리라고. 많은 구도자들이 거기 속아가지고 인생을 낭비해요.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기회를.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성을 가진 인간의 몸으로 이런 삶이라는 꿈을 경험하는 이유는 진실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위한 어떤 유일한 기회일지도 몰라요. 이 귀중한 기회를 왜 그렇게 헛되이 날려고? 헛된 것을 한 조금만 추구해보면 알 텐데, 손안해진 그 모래알처럼 하나도 이 손아귀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그래, 아주 근본적인 실수. 너무나 사람들이 당연하게 하는 실수기 때문에 쉽사리 깨닫지. 그래서 본인이 깨달으면 정말 어이없어요. 본인이 진짜 깨닫고 보면 진짜 모든 구도라는 행위에 대해서 가소롭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저 어리석음을 어떻게 저 어리석음을 어떻게 일깨워 그런 생각도 안 들겠지만 예. 지금 혹시나 모르겠어요. 지금 나 이거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난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왜 뭐가 뭔지 모르는지를 잘 탐구해 보세요. 뭘 알려고 하기 때문에 뭔가를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소통하려고 하는 것은 뭘 알고 모르고가 아니에요. 정확히 엄밀하게 말해서 바로 지금의 이 직접적인 경험이에요. 맨날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모르는 경험.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이 여기 제 기억이 맞다면 저를 처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보세요. 오늘이 5월 2일이죠. 5월 1일 2시 20분, 지금 2시 20분이에요. 어제 2시 20분에 뭐 하셨어요? 어제 일도 이제 기억이 안 나. 좋은 건데. 근데 이 공부를 위해서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제 입던 옷을 지금 입고 계세요? 아니시죠? 네. 그 다음에 어제 있던 장소에 어제 2시 20분에 여기 계셨어요? 장소 다르죠? 어제 2시 20분에 여러분 눈앞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풍광, 냄새, 지금 경험의 내용을 지금 보십시오. 동일한 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본인까지. 화장품을 쓰실 테니까 화장품의 냄새라든지 화장품의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두께? 잘 모르기 때문에 자우전 모든 거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건데 동일한 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동일한 게 없죠. 심지어는 자기 컨디션도
2시 어제 24시간 전하고 다를 겁니다. 24시간까지 갈 필요 없죠. 우리 조금 전에 그 해수욕장 갔을 때까지 전부 다 변했죠. 그러면 우리의 이 지성을 이런 데 써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도 달라질 거네요. 또 내일도 끝없이 달라지네.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동일한 걸 놓치고 있어요. 분명히 어제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느끼는 거, 심지어 나도 달라졌어요. 머리카락도 조금 길어졌을 거고, 모르겠어요. 저는 잘 안 씻기 때문에 때도 많이 꼈을 거고, 분명히 달라졌어요. 내 기분도 달랐고, 내 감정도 달랐고, 생각도 달랐어. 근데 동일한 게 있어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놓치는 거. 그걸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라고 할 게 없어요. 왜냐면 그 모든 달라지는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든 다름을. 어제 2시 20분에 내가 신경 쓰지 않았지만 나는 눈앞에 뭘 봤다는 걸 기억할 수 있죠. 그 당시에 내가 뭘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떻다고 그리고 뭐 어떻다고 하는 걸 알죠. 그거 빼놓고는 다 달라졌죠.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소리를 듣고 있어요. 억지로 말하자면 소리를 듣고 있는 이거라고 합시다. 근데 그런 생각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은 그 체험을 하고 있어요. 그 체험이 아닌 것은 들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잘 보세요. 자기를 한번 의식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자기를 의식하라고 하면 어떻게 10중 8구 뭐 합니까? 자기 몸을 의식하죠. 봐요. 그러니까 몸은 내가 아니란 아주 완벽한 증거예요. 나는 의식하고 있는 그 자체예요. 그 의식하고 있는 그 자체는 어제도 오늘도 심지어는 5살, 6살, 심지어는 전생에도 똑같았어요. 전생에도 이랬지. 전생에 어쩌면 공주였을지 몰라요. 근데 공주였을지라도 이렇다고. 다음 내 생에는 막 털복숭이 가슴에 털난 남자가 될 수도 있어요. 냄새도 다를 거예요. 느낌도 다르고 모든 생리 현상은 달라지겠지만 이거는 그래서 어디에도 왜냐하면 변할 수 있는 속성이 아니에요. 속성할 때 속이 제가 국어 선생인데 낱말 뜻을 되게 중요해요. 속자가 우리 속해 있다, 부속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이다, 여성이다, 나이다, 뭐 이념이다, 사상이다, 감정이다 이것은 나의 속성이지 나는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나에게 속해 있어. 그 속해 있는 것은 뭐냐면 왔다가 갈 수 있어요. 일시적인 거고 무상한 거예요. 왔다가 가요. 모든 경험들은 왔다 가요. 근데 도무지 온 적도 없고 간 적이 없는 것만 항구적인 것이고 영원 불멸한 것이에요. 여러분 경험 속에서 그걸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찾아야 된다고 말하면 또 마음이 불끈 일어난다. 뭘 찾아야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찾을 수 없는 줄 알면 돼요. 아, 이건 찾을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이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성이라고 합니다. 본래 있는 거예요. 본래. 따로 얻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딨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 무엇이라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소리를 빼요. 소리를 빼면 이것 자체만 있어요. 이게 생각이나 그동안 익숙했던 어리석음, 사고방식,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패러다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밖에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것이 주체고 이것이 나고 이 육체 경계선 바깥은 내가 아니라는 생각의 굴레 속에 갇혀 살아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지금 이게 막 추구하게 되면 아마 명상이나 이런 거 해보신 분들 또는 수행이란 걸 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꾸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 이것이 아닌 뭔가를 어떻게 되려고 한다고요. 어떤 상태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그게 추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명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돼요. 거꾸로 하고 있다니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심지어는 평생을 명상했던 사람들, 아주 유명한 명상가들조차 깨달음이란 평범한 의식이 아닌 어떤 초월적인 의식 상태 내지는 뭔가 변화된 의식일 거란 그런 예측을 해요. 그래 일반 길 가는 범부들 그냥 필려들을 붙잡고 물어봐도 도 깨달음하면 보통 사람들은 범접하지 못하는 특이한 어떤 상태, 보는 것도 다르고 느끼는 것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마음 공부에 가장 너무나 그 뭐라 해야 될까? 너무 상식적인 오류라고 해야 될까? 너무 사람들이 그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 당연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꾸로 된 거야. 좀 어려운 말을 의식의 변성 상태란 말을 제가 쓰면 이해하시겠어요? 의식의 변성 상태. 성질이 변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의식은 지금 이 의식 말고 의식이 변한 그래서 막 고통도 없고 항상 황홀경 속에 있고 모든 것을 막 진리를 남의 마음도 다 들여다보고 그런 것. 지금 나의 지금 밥 먹고 나서 졸리기도 하고 좀 보일러를 넣는지 덥죠? 덥기도 하고 그러죠? 이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 예. 아, 지금 날씨가 여름철이 후덥지근하죠. 지금 이렇게 후덥지근한 걸 자연스럽게 자각하는 이걸 거라고 생각 못 해요. 왜냐면 이런 감각적인 느낌을 갖고 이 감각적인 느낌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을 하거든요. 그걸 평생 해왔던 우리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계속 어떤 감각적 자극에 대해서 우리는 끝없이 분별 판단하면서 계속 생각이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그 생각 속에서 계속 굴러왔기 때문에 그게 당연해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 있다 보면 어떻게 되면 제발 내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생각을 벗어나서 좀 자유로워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뭐라 될까? 유명한 관광지 하와이 포스터 이렇게 그려놓고 빨리 돈 벌어서 저 하와이 한번 가봤으면 동경한 거랑 똑같아요. 근데 제가 100% 보장할 수 있는 게 막상 가보세요. 분명히 이국적인 풍경에 막 그럴 겁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좀 이쪽에 감각이 있는 사람은 이럴 겁니다. 내가 상상했던 거 사진 속에서 봤던 거랑 다르네. 영상이나 사진 속에서는 그럴듯하거든요. 근데 막상 와보면 그냥 현실이에요. 지금 이 현실과 아무것도 다를 바 없어요. 왜냐면 실제로 변화한 게 아까 어제와 오늘의 비교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하와이랑 지금 눈앞에랑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면 대상들만 달라졌지 그 대상들이 나타나는 방식은 이거예요. 그걸 대상들이 나타나는 방식을 제 나름대로 표현하면 그게 현존감이에요.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이 느낌이에요. 이건 안 변했어요. 어제도 그 순간에 내가 지금 여기 있다예요. 그 느낌이에요. 내가 하와이를 가도 내가 지금 여기 있다예요. 내가 전생에서도 내가 지금 여기 있다.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있다 말 말고 그걸 느낌으로 바로 이 느낌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어떤 느낌 하는 사람들은 아직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느낌이다면 이 느낌이지. 무슨 다른 느낌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느낌이 아니거든요. 근데 말이 없어서 느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느낌의 근본 바탕이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까 뭐 2호 해수욕장이었어요? 네. 그 풍광, 그 다음 바닷가의 그 바다 냄새 기억나시죠? 지금 가니까 여기하고 냄새가 달랐어요. 그죠? 갯내라고 해야 되나? 짠내? 바다 냄새. 그 다음에 약간 습 깊으면 바다 바람 풍경, 소음들, 물결 소리, 바람 이런 게 느껴졌을 거예요. 자, 그건 분명히 허상이죠. 지금 눈앞에 2호 해수욕장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어디서 경험하고 있어요? 아니 어디서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생각 속에 가지 말고 다시 떠올려봐요. 다시 2호 해수욕장 그 나무 정자, 소나무 숲, 소나무 냄새, 개 양귀비꽃 지금 경험하는 그거라고. 근데 보십시오. 분명히 경험했죠.
근데 그거는 현실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과거의 이미지를 한 거죠. 근데 그 과거의 이미지가 어디서 경험되냐, 여기잖아. 예. 여기서 그 과거, 근데 우리는 그걸 봤기 때문에 그런다. 아니에요. 그건 지금 만들어낸 거야. 내가 만들어낸 거야. 예. 실제로 그게 과거의 복사판이 아니에요. 과거가 아니라니까. 지금 내가 만들어낸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감정이 일어났거나 기억이 떠올랐잖아요. 내가 그때 어렸을 때 10살 때 우리 엄마가 이랬다. 미안하지만 그런 일 없어요.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놓고 그걸 내 생각만, 그거 무슨 소리야?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우리가 1시간 전에 우리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런 일 없어요. 1시간 전이라는 건 없어요. 물리적인 시간에는 없다니까. 왜냐면 지금 이 순간밖에 없잖아요. 이거 시간이 없는 이 순간이라고. 이것만 변하면서 그게 영원히 불변해요. 항상 이래. 네? 늘.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이상한 말이 나이 먹지 않는 것 같다. 분명히 나이 먹고 몸이 노쇠해진데도 뭔가 불변의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 아주 밝은 전등을 비단 속에 쌓아놔도 빛이 새 나와요. 네? 근데 비단에 가려있기 때문에 그 빛의 온전한 빛은 나오지 않지만 그 빛의 속성은 바깥으로 투영되는 거랑 마찬가지야. 생각과 감정, 우리의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 부산물들로 이렇게 감싸 있어서 이 우리의 원래 상태, 의식이 변한 상태 말고 비단에 싸든 뭐 아름다운 뭐 전통 갓 모양에서 싸든 창호지로 바르든 그건 전부 변한 상태예요. 의식의 본래 상태를 말합니다. 의식의 본래 상태는 수행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갈고 닦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멈춰야 돼요. 멈추고 쉬고 자기한테 더 가까이 가는 방법. 자기한테 가까이 가기 위해서 뛰어다닐 필요가 없어요. 한 발자국도 걸어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명상 수행한다는 사람은 자기한테 돌아가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사람들이야.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멈추면 돼. 멈추고 이렇게 보면 아무리 뛰어도 나는 그대로 난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때 자유가 오는 거예요. 이제 뛰든 걷든 눕든 코 골고 자든 아무 상관없어요. 왜? 나라는 이 상태는 변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걸 경험적으로 아시라 이래요. 이해로 알면 그래 말은 그럴 것 같아 이래. 그래가지고 인생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효험이 없어요. 아주 단순한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이 아무것도 아닌 이해 내지 체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해로 한 건지 체험으로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건 그건 생각만 그렇게 의심해요. 실제로 여러분은 이해를 하든 체험을 하든 뭘 하든 깨닫든 못 깨닫든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그걸 믿지를 못해요. 생각은 지금 여기에 만족하도록 만들어 놓지 않아요. 저기 어딘가 뭔가 있을 거예요. 수많은 동화나 그런 데 보면 그런 얘기, 파랑새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오즈의 마법사, 그 시골 마을에 그 사는 캔자스 사는 도로시 맨날 자기를 구박하는 것 같은 고모예요 이모예요. 그래가지고 떠나고 싶었는데 때마침 폭풍 오면서 이상한 나라에 갔잖아요. 그러면서 온갖 모험을 한 다음에 정신 차리는 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많은 그 영적 전통에서 보면 집 나간 아이의 비유가 딱 맞아요. 집으로 돌아오기 위한 우리의 모든 이 명상 전통이나 수행은 뭐냐면 자신의 본래 상태, 본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본성 회복을 위한 그런 수단 방편인데 그것들이 오해되고 곡해되고 우리의 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편견 내진 선입견을 갖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분별심이라고 하는 거 항상 뭔가를 따로 두게 돼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있는 이대로를 자각하지를 못해. 왜냐하면 있는 이대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특별한 경험이 아니에요. 만약에 특별한 경험이라면 그것은 나타나고 사라지는 우리가 아까 실험했던 모든 건 무상하고 일시적인 경험이에요. 만약에 그게 아무리 대단하고 나한테 어떤 위안을 줬을지라도 그것이 시작됐다면 그건 반드시 끝납니다.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어떤 것을 가지면 행복해. 그건 조건적인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행복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조건적인 것을 모두 배제하고 남는 것만 무조건적이에요. 그것만이 영원한 행복이에요. 라마나 마하리시 때문에 유명해진 이 아드바이타 베단타에 보면 사치 나난다라는 이 정형구가 있습니다. 진리를 가리키는 말이 존재의식 지복이에요. 이거는 세 가지로 말했지만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존재가 뭐냐? 지금 이게 존재예요. 철학적인 사유가 아니야. 존재에 대해서 논문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걸 동양의 선전통에서 뭐라고 하냐? 버들은 푸르고 꽃은 붉다. 존재가 뭡니까? 꽃이 붉어요. 여기에 사유를 붙이면 안 돼요. 생각하면 그건 철학이 되고 이것이 아무 무의 없는 말이 이 진리에 맞닿을 때 인간이 보이는 반응은 여러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진리에 통하는 순간 그건 우리의 예상하고 전혀 달라요. 아주 전혀 뜻밖의 예상 밖의 순간 우리는 항상 진리와 만나고 있었는데 마치 전선과 전선 사이에 비닐 하나만 막고 있어도 전류가 통하지 않는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는 원래 본성 그 자체예요. 한 번도 본성 아닌 적이 없어요. 그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어제와 오늘에 분명히 모든 경험의 내용은 다 달라졌는데 유일하게 달라지지 않은 그건 본인만 알아요. 그게 본인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 그게 그래서 저는 가장 직접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식이 변화된 상태가 아니에요. 호흡을 어떻게 차크라를 어떻게 에너지를 어떻게 끌어올려 가지고 차크라가 열리고 어떤 조건이 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의식은 전부 변성된 의식이에요. 그건 무상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추구해요. 왜? 이걸 자기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면 항상 루이비통이 필요해. 더 넓은 집이 필요하고 더 멋지고 더 뭐 어떤 이성도 필요한 거예요. 왜? 이건 나기 때문에. 근데 내가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든 게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치다난데 존재는 곧 의식이에요. 보면 버들은 푸르고 꽃은 붉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 주변을 자연스럽게 의식해. 그게 치타. 우리의 마음이에요. 의식이라. 그 다음에 그건 영원한 만족이에요. 조건적인 만족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에 그 구조에 자기도 모르게 형성된 태어난 이후에 형성된 게 우리의 자아의식이거든요. 태어나면서도 나는 김말동이야 이런 식으로 태어난 적 없어요. 난 내성적이에요 하면서 산부인과에서 엄마 뱃속에 나오면서 그런 애는 없어요. 난 우울해요 이런 애기는 없어요. 그냥 자기도 모르는 생명의 원초적인 으앙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우리의 가장 최초의 트라우마예요. 분리. 어디론가부터 내던져졌다. 이거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안 읽어봤는데 하이데거의 투기된 존재, 내던져진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그 근본적인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항상 원했어요. 우리는 분리되었다고 믿었고 가장 우리 인생의 최초의 기억은 뭐냐면 엄마와 나를 구별하면서부터 우리는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경험을 잘 보시면 여기에 모든 비밀이 있어요. 내가 탄생한 순간 세상이 탄생했어요. 나 먼저 세상 나중이 아니에요. 세상 먼저 나 나중이 아니라 나와 세상은 동시에 갈라진 거예요. 그게 최초의 빅뱅이에요. 최초의 분리가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뭐냐? 자기의식이 생겨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전은 기억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기억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는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우리의 내던져짐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 상태. 그걸 선가에서 뭐라고 하냐. 부모가 낳아주기 전에 어떤 것이 너의 본래 면목이냐. 엄마 아빠가 낳아주기 전에 어떤 것이 너냐 이거예요. 엄마 아빠가 낳아준 건 이 고깃덩어리. 반드시 이건 필멸의 존재입니다. 반드시 죽어요. 생겨난 모든 것은 사라져요. 근데 한번 잘 보십시오. 진정한 여러분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자신. 이 소리를 듣지 못하면 보세요. 여러분 자기를 의식해 보세요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몸을 의식해요.
즉 몸은 이 소리처럼 의식되는 것이지 의식하는 자가 아니에요. 의식하는 자는 지금 여기 있어요. 이 몸은 잠이라는 경계에 들어가면 사라집니다. 결국 몸이 있는 게 아니라 몸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현실은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 내용 가운데 의식되지 않는 게 있습니까? 전부 의식이에요. 그게 불교에서는 만법 유식이라. 모든 것은 의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꿈이에요. 이건 어려운 철학적인 담론이 아니라 우리 경험을 깊게 탐구해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저 우리나라 흥타령이라고 아세요? 남도민요 육자배기. 거기 일반 서민들도 알고 있어요. 꿈이로다, 꿈이로다. 모든 것이 꿈이로다. 살고 죽는 모든 것이 꿈이다 하면서 시정에 그냥 골목에 아낙네들도 꿈이로다, 꿈이로다 하면서 그걸 민요로 부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살아보면 다 알아요. 분명히 많은 인생을 살아봤는데 돌아보면 없어요. 언제나 지금 시간 없는 면도날보다도 면도날은 두께라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은 시간의 간격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그 생각을 쉬면 이 순간이 영원해요. 우리 생각만 과거 미래를 왔다 갔다 하지. 근데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 뭡니까?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은 왜 마음이 괴롭냐면 마음이 지금 여기 생각할 수 없는 이 순간, 생각할 필요 없는 이 순간에 있는 게 아니라 과거 생각 아니면 오지도 않은 미래 걱정, 기대, 불안 거기에 과도하게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쉬어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복이라고 합니다. 지금 까마귀 소리가 오네. 옆방에서는 도란도란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여기 마음이 온전히 있으면 과거도 미래로 안 가면 무슨 일이 있어요? 아무 일 없어요. 아무 일 없는 여기에서 생각을 일으키면 많은 일들이 펼쳐져요. 근데 아무리 많은 일이 펼쳐져도 그 모든 것들이 아까 24시간 그 실험을 잘 기억해 보세요.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다 일시적인 거, 무상한 거, 순간적인 거. 지금 찻소리가 지나가요. 찻소리에 현혹되지 않으면 찻소리의 배경처럼 은은하게 있는 지금이 있어요. 이게 자기 동일성, 변함없는 나예요. 5살 때도 내가 나 했던 그 나라고. 다음 생에서도 나 하는 그 나라. 변함없는 나라고. 남자 여자도 아니고 아픈 사람 건강한 사람도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못난 사람도 아니야. 다 그래. 영원한 절대 현재라고요. 이건 얻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본래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수행할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수행은 이것을 방해한다. 올바른 깨달음을 방해하고 수행하면 과보가 있습니다. 원인, 조건, 노력하면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인과응보예요. 반드시 노력하면 호흡에 집중하고 열심히 기운을 모으게 되면 그 기운의 변화에 따라서 현상이 펼쳐져요. 근데 그거 꿈속에서 경험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건 조건적이기 때문에 조건이 사라지면 이것이 생겨남으로 저것이 생겨난다.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또 사라진다. 무상한 거예요. 무상한 거. 근데 그 모든 무상함의 실체가 뭐냐? 영원 불변인 거예요. 그게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무상한 이대로지. 이걸 떠나서 이게 무상하니까 난 영원한 걸 찾아야 돼. 그게 또 하나의 무상한 생각이 일어났어. 그것도 한 생각이에요. 지금 여기 이 근본적인 경험 속에 있으래요. 문제는 뭐냐? 이 근본적인 경험을 누가 할 거냐? 누가? 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발현된 거예요. 깨어있을 때만 이 고통과 행복과 불행의 근본 원인은 나라는 감각. 왜 불교에서 내가 없다고 하냐 이거예요. 뭐냐면 분명히 이거 내가 있잖아 하는 것은 의식의 결과예요. 대상이라고요. 컵이 있잖아랑 똑같다니까. 내가 있잖아, 컵이 있잖아 하는 그 있잖아에 진짜 있잖아. 그 있잖아.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있음이야. 그냥 영원. 그걸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잡지 않으면 바로 이거다. 제가 벌써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기가 거의 10년이 돼요. 근데 진실로 이 얘기를 이해한 사람을 손가락으로 꼽을 지경이에요.
왜냐면 곧대로 왜냐면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평생 수행했던 사람들은 이걸 더더욱 못 받아들여요. 왜냐면 그건 자기 인생을 부정해야 되거든요. 완전히 자기를 부정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본래 상태로 돌아가 끝없이 집을 찾겠다고 계속 가출하는 사람들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자기가 왔던 길을 되짚어 가야 돼요. 어느 순간 어떤 영적 체험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가 소멸하고 그래서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 그게 축복이죠. 어떤 면에서 그게 저주지. 그걸 경험한 순간 우리 인간이란 기계는 인간이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얘는 그것을 하나의 기억으로 과거상으로 붙잡아요. 그게 그 상을 가지고 어떻게 되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지금 이 순간이 무가치해져요. 그때는 완벽했어. 그때는 완전 무결했어. 그때는 행복했어. 근데 바보 같은 건 아까 2호 해수욕장 우리 분명히 갔다고 그래요. 증거를 내놓으라고 선에서 물어요. 2호 해수욕장 내놔봐. 해가가 달마를 찾아왔어요. 제자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 괴로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달마의 치유법은 아주 단순했어요. 괴로운 마음을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없애주겠다. 그래서 해가가 전혀 엉뚱한 대답이잖아요. 괴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아나빠나사티를 코끝에 의식을 모으고 정수리 의식 그게 아니라 괴로운 마음 나 좀 보여다. 그래서 한동안 멍했겠지. 한동안 괴로운 마음을 찾았어. 근데 찾는 그 순간 이상하게 분명히 어제까지 괴로웠어. 근데 찾는 순간 괴로운 마음이 없어. 네? 전혀 의식이 딴 데 있었던 거예요. 아까 생각에 굴려 하나의 감각 자극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아는 것 중에 하나의 감각 자극에 내 의식이 꽂히게 되면 그 속에서 계속 구르면 이거는 내가 마치 홍수에 지금 여기 제주도니까 건천에 갑자기 장마철에 비해서 우당탕탕 하면서 휩쓸려 내려가잖아요. 거기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빨리 그 강둑으로 그 건천 바깥으로 뛰쳐나가야 돼요. 이쪽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그 속에 있는 거라. 그때 그래서 선에서는 귀샤대기를 때려요. 지금 이 순간 돌아와라. 그건 생각 속에서만. 2호 해수욕장 분명히 2호 해수욕장 그 소나무 그 갯내 그 뭐 고기 잡는다고 뭐 가두리 어쩌고 저쩌고 생각 속에 있으면 그 지금 이 순간 놓쳐요. 그래서 저 바람 소리를 못 들어. 바람 소리가 늘 들리고 있어요. 자기 생각 속에. 의식이 그래서 위축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 수행한다는 사람들이 막 긴장하고 날이 서 있고 그런 사람들은 뭔가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다 놔버려요. 활짝 열려 있으면 온 우주를 다 수용하고도 넉넉해요. 그래서 가벼운 거야. 여러분도 보세요. 걱정이 많을 때 그걸 감각적으로 느껴보시면 불행하고 걱정 많을 때는 답답하다고 사람들이 말해요. 어딘가 꽉 끼인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편안하다고 할 때 느낌 뭡니까? 활짝 열려있는 느낌 아니에요? 무게감이 거의 없는 활짝 열려있는 느낌. 근데 그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의식은 활짝 열려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 속으로 기어 들어가면 답답해지는 거죠. 공부의 힘은 딴 게 아니라 이것을 이제 자각이라고 하면은 자각은 늘 자각 상태에 있어요. 우리의 본래 상태. 이게 의식의 근본 상태예요. 이 자각이 변성하게 되면 그게 기쁨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우울이나 짜증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깨달음의 상태도 의식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깨달음의 상태 완전 무결하고 아무 고통이 없는 상태는 미안하지만 그게 의식되었다면 그것은 그 상태가 아니에요. 이 상태는 의식되지 않는다는 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거구나라고 잡으면 절대 그게 아니에요. 왜? 아까 말했듯이 또 사진 찍었어. 또 셀카를 찍어놓고 그걸 가지고 이때는 좋았는데 또 비교하기 시작해요. 놔버려요. 어떤 일정한 모양이 없는 상태. 근데 일정한 모양이 없기 때문에 이거다라고 붙잡지 못하지만 이것이 늘 영원하다는 감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것도 잡지 않고 이렇게 열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오고 여기서 가요. 근데 그 경험의 내용물들을 오고 가지만 그 경험의 내용물들의 유일무이한 목격자로서의 진정한 나 자신은 휩쓸려 가지 않아요. 언제나 이렇게 있어요. 이 근본적인 감각이라고.
근데 사람들은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해야 된다 하면은 뭔가 이게 움직인다 여기서 움직이고 있다고. 움직일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해민스님 책 제목 정말 그 사람 머리는 좋아. 네, 솔직히 저는 인정은 안 하는데 나중에 제가 무슨 해민스님을 깎아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제 그건 본인이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알아요. 이 본래 상태는 그러고 저러고 없어요. 뭐 하세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사람을 현혹시켜요. 대중성이라는 게 좋긴 좋거든요. 누구나 쉽게 편의점 가서 그냥 예? 옛날에는 음식점 가서 먹을 수 있는 거 그냥 전자레인지에 1분 40초만 돌리면 근데 그게 간단하게 하는데 진짜 맛은 아니에요. 그거는 첨가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인 효과는 줄지 모를지언정 그게 진정한 맛이 아니에요. 진정한 맛이. 그래서 그런 건 본인이 이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가 뭔가 대상을 추구하는 건 뭐냐면 두렵고 외롭고 나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의지할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 진정한 자신인데도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요. 그냥 이걸 어떻게 보면 명상 뭘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이건 어마어마한 포기예요. 뭔가를 얻고 어딘가 도달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좌절감과 엄청난 상실감을 줄 수밖에 없어요. 석가모니조차 이 앞에서 머뭇거렸어요. 그 대단했던 수행자 석가모니조차 6년 고행 막바지에 와서 진실로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나는 정말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집을 나왔어. 집을 나와서 모든 거 사랑하는 아내, 아들까지 있었는데 포기했어. 왕국을 포기하고 진짜 내 마음의 평온을 평정으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수행자를 찾았고 왜냐면 그 당시 왕족이면 그 당시 인도 평범한 서민들 교육 수준 뛰어넘었을 아마 지성적인 사람이었을 거예요.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자기는 일말의 평정을 얻지 못했어요. 그걸 진짜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인식의 전환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포기라고. 포기한 순간 찾아왔던 거예요. 뭔가를 바깥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하란 말이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때. 우리 지금 조계종의 수행법인 가나선도 결국은 뭐냐. 포기하게 만든 거예요. 의식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엄청난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그 순간 이제까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도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어쩌란 말이면서 의식이 갑자기 텅 비게 돼요. 그 순간 우리의 이거는 완전히 내 존재가 소멸되거나 텅 빈 공이 아니구나. 이게 살아있고 이것이야말로 굳건한 것이라는 사실. 자기 두려움 때문에 여기까지 못 가요. 우리 아마 명상체계 같은 데 보면 여러 가지 몸 얘기하는 거 있을 거예요. 무슨 뭐 아스트랄 체가 어쩌고 무슨 체가 어쩌고 진정한 자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체가 없어요. 전부 껍데기들이에요. 껍데기들만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껍데기들을 벗어났을 때 이 불교에서는 이걸 무변법신 테두리가 없는 법의 몸이라고 하거든요. 무변법신 테두리가 없어요. 아무 한계로 알 수가 없어요. 이건 개념적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을 잘 보세요. 자, 한번 해보실래요? 자, 지금 자기 몸 한번 마음으로 만져보세요. 자기 몸을 아무데나 등허리 같은데 한번 수고했다고 쓰다듬어 줘도 좋고 뭔 말이냐면 의식해보시라고. 자기 몸을 의식돼요. 한라산 백록담에 손 한번 적시고 오세요. 그거 우리는 아니 가본 적이 없어서 아니에요. 상상이 안 되는데 이건 실제라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거는 그냥 생각으로 관념으로 하는 게 아닌가. 지금 제가 찬물에 손 넣는 거랑 마음속으로 백록담 손 넣는 거랑 아무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이건 실제고 그건 상상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다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에 손을 100만 번, 1000만 번 넣어도 실제로는 손 한 번 담근 적이 없어요. 왜? 여기는 안 젖었어요. 예. 이건 감각이야. 생각이 일으킨 거예요. 환상이야. 지금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건 아무 모양이 없어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온갖 모양과 경험이 다 나와요. 그리고 잠시 머물다 변하고 사라져요. 그게 일시적이고 조건적이고 무상한 건데 그 일시적이고 조건적이고 무상한 것의 본질이 뭐냐? 연기가 그대로 이 텅 빈 공이라. 이게 이렇게 살아있어요. 저 뽀시락뽀시락 하는 소리처럼. 뽀시락뽀시락에 끌려가면 저기에서 연쇄적으로 뭐가 일어나요. 근데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소리가 일어나면 여기 가만히 있으라고. 멈추면 비로소 여기 뭔가 있어. 선가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밝기는 모아 갖고 검기는 모아 갖고 삼세를 둘러싸고 있는데 근데 결국 뭐냐? 나 모르겠다 이 소리 끝나요. 금강경 오가의 서문에 보면 그런 소리가 나요. 여기 뭔가가 있어. 우리가 한 물건이 있으니 이거 한문 옛날 투니까 물건인데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는 영어식 표현이 더 잘 와닿을 거예요. 여기 a thing 있다고. 뭔가 있다고. 뭔가가 있어. 근데 뭔지 모르겠어. 뭔가가 있어. 네. 그 그 뭔가가 바로 진정한 자기라고. 여기 뭔가 있어. 뭔가가 5살 때 내 기억도 살려내고 있고 20살 때 첫사람과의 이별도 여기서 기억하고 있고 그 감정도 비슷하게나마 재현해요. 30살 때 있었던 큰 사건, 불행했던 사건, 행복했던 사건 다 하는데 가만히 그 환영 같은 생각에 속지 않고 그 환영이 펼쳐지는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있게 되면 그것들과 상관없이 마치 사막을 걷다 보면 오아시스 신기루가 보이는데 신기루에 속지 않으면 언제나 변함없는 허공이 있어. 언제나 변함없는 허공이 있다고. 그와 마찬가지로 분명히 눈앞에 있는 내 육신을 제외한 모든 세계의 24시간 전과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 육신 겉부터 육신 속까지 내 감정 정서까지 포함해서 어제 24시간 다 달라졌어. 근데 그 달라졌던 사실을 누가 아냐?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어디서 아냐 이거예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누가 어디서 어떻게? 그 누가가 바로 여기. 이것이 알고 있다고. 이것이 진정한 나. 이것이 내 인생의 목격자라고. 나라는 목격자. 근데 그 목격자라는 자는 없어. 아트만이 없다고. 근데 세세생생 그래.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여기서 잘 이제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 의식이 이 지견이 확장되는데 뭐냐면 이 의식 이외의 의식이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 영원한 목격자로서 절대 현존에 이 의식 이외에 저 사람의 의식, 요 사람의 의식, 이 사람의 의식이 있냐고. 결국 이 의식 안에서 이 컵처럼 저 사람 이런 생각할 거고 저 사람 저런 생각할 거라는 내 생각만 있지. 저 사람 의식이 없어. 근데 저 사람도 그래요. 저 사람도 온전히 저 사람 의식밖에 없어. 근데 저 사람 의식이란 게 내 의식과 다르냐 이거예요. 좀 말이 이상하죠. 내 의식밖에 없는데 저 사람의 의식이 내 의식과 다르겠냐고. 아까 인드라막 얘기하시는데 그게 그거예요. 구슬 하나에 모든 게 다 비춘다고. 근데 각자 하나라고. 그게 단데 여럿인데 하나고 하나인데 여럿이라고. 아무 차이가 없다고. 이게 다즉 일즉 다라고. 이것뿐이라고. 이게 인드라마의 구슬이라고. 여기 다 있다고. 여기에 70억의 의식이 다 있어요. 그게 내 의식이야. 내 의식 하나가 70억의 의식이고 내 의식 하나 이 70억 의식 전체인 하나로서의 의식이 다 각각의 70억 전체로서 하나의 의식이야. 아무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만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온 우주는. 그러니까 내 마음만 보라고 하면 내 마음. 그러면 내 마음 벗어난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안다는 건 뭡니까? 내 마음속의 일밖에 몰라. 그걸 제가 맨날 얼마 전부터 밀고 있던 말. 암자 안의 사람은 암자 바깥을 모른다. 이 선이 얼마나 매력인지 몰라요. 어떻게 이런 멋진 말을 하지? 암자 안의 사람은 암자 밖의 소식을 몰라.
내 마음 이거밖에 몰라. 전부 내 마음. 이게 뭡니까? 일체유심조. 모든 게 마음이래. 마음 바깥이란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마음 바깥이라는 그 관념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그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그러니까 허상을 그러니까 그래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견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허상이 허상인 줄 보면 이제 진실밖에 안 보여. 허상이 허상인 줄 보는 게 진실이지 따로 보이는 진실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눈에 힘 안 줘도 된다고. 그러면서 모든 노력이 쉬워지면 우리가 추구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추구하는 자가 자기라는 자기도 모르는 정체성. 왜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뭔가를 우리는 성취해야 되고 얻어야 되고 어딘가 도달해야 되고 뭔가 되려고 그랬어. 그래야만 내가 어떤 것인 줄 알아. 그러니까 어떤 것. 왜 그냥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으로서 정체성을 원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은 두려운 거야. 예. 근데 그 두려움 너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편하잖아요. 부모님이 가르친 대로 넌 이름이 뭐고 넌 착한 아이야. 그래서 그 안에 있을 편해요. 그리고 그건 어릴 땐 편했을 거야. 근데 언제부턴가 좀 이게 뭔가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본인이 알아요. 뭔가 알 수 없는 뭔가 내면에. 근데 그걸 우리는 처음에 젊었을 때는 잘못 알아들어. 그래서 이성을 쫓거나 물질을 쫓거나 어떤 반짝반짝 빛나는 거나 어떤 대상, 여행지를 자꾸 찾아가. 내가 잘못 알아들은 거야. 내 내면의 그 욕동을 내가 뭘 원한 내 내면에서 뭔가 소리치고 있는데 그걸 잘못 알아듣고 바깥으로 쫓다가 가도 아닌 것 같아. 그때 한번 멈춘다고요. 돌아선다고. 네. 내가 나를 부르고 있었던 사실 그제서야 진정한 나를 부르고 있었던 사실을 어느 순간 깨달아요. 그러면서 추구했던 왜냐면 내가 나로 돌아가고 계시는 할 일이 하나도 없어. 오히려 하던 모든 걸 멈추면 그 온전히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던 모든 것인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 내가 가려고 했던 모든 곳은 내가 아닌 곳, 내가 없는 곳으로만 가려고 했다. 명상 속으로 숨든 어디로 도망가든 전부 나를 부정하는. 왜냐면 진짜 나를 몰랐기 때문에 이 무성한 껍데기를 나로 여기기 때문에 이걸 이 조건적이고 유한하고 무상한 거 본능적으로 안다고요. 언제부터 죽음의 공포를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그날이 생생해. 11살 때 어른들의 죽는 거 TV에서 맨날 총 쏘고 죽는 거 히히 웃으면서 옛날에 전투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었어요. 옛날 분들은 아실 텐데 한국전쟁 배경으로 전투라고 해서 미국 군인들 나와서 막 하는 그런 거 무슨 남자애들은 그런 거 총 쏘고 사람 막 죽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11살 때 우연히 그날따라 저 혼자 잠이 드는 날이었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는데 가만히 있어. 사람들이 죽는다면 나도 죽는다는 소리잖아. 그 순간 죽음의 공포가 찾아왔어요. 내 인생 최초의 공포였고 영원히 잊지 못해요. 그때부터 어쩌면 저도 그것 때문에 그날 이후로 인생이 달라졌어요. 어떤 것도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물론 어린애처럼 순간순간 있곤 했지만 그때부터 뭐냐 너무 자아의식적이 됐어. 현실에 끼어들 수가 없었고 왜냐면 다 무가치해 보이고 죽으면 끝인데. 그러면서 항상 경계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이상한 사람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0대 후반부터 20대 한 30살 즈음까지 제 인생은 전혀 아름답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왜냐면 전혀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 아무것도 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냐 지금 이 순간에 너무 감사해. 모든 게 감사해요. 바라는 게 없어지면 뭔가 내가 바랄 때는 그 비교 대상이 있을 때는 그래서 불만족이라는 게 생겨요. 근데 비교 대상이 없다면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면 그게 지복의 상태예요. 조건적인 지복이 아니에요. 감각적으로 어떤 느낌이 있을 때면 그걸 잡으면 그 느낌을 잡는 순간 우린 지옥에 떨어져요. 네. 우리 현실이란 건 어떤 의식 상태가 영원히 지속된 그건 꿈이에요. 관념이라고. 도인도 아파요. 이걸 깨달았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흐름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인생의 모든 흐름이
근본을 깨쳤을 뿐이야. 속성이 아니라 본질을 깨치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거 말고 무조건적인 걸 원하는 거예요. 그 무조건적인 걸 원한다면 모든 조건적인 것에 대해서 포기해야 돼요. 내려놔야 되고 무관심해져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추구하는 삶을 살아오면서 익혔던 모든 습관으로서 거의 중독이에요. 모든 반복적인 행위는 관성을 가지고 그 관성을 멈출 때 반작용이 생깁니다. 이게 모든 중독 현상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맨날 술 먹던 사람이 술 끊으면 몸 아파요. 혹시 그런 분? 담배 피던 사람 담배 끊으면 잠 못 자고 심신에 온갖 변화가 있습니다. 단지 그 물질 하나 끊었을 뿐인데 생각에 잔뜩 중독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생각에서 벗어나려면 엄청난 심신의 고통이 따릅니다. 실제로 아픈 사람도 있고요. 그 불안해서 담배 금단현상 때문에 다시 담배를 피듯이 결국 이걸 한번 이런 일이 있구나 했을지라도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별로 권하지 않아요. 저는. 진짜 하고 싶은 사람만 해라. 하고 싶은 사람도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왜인지 몰라. 왜라는 건 필요 없어. 이유는 필요 없어요. 그냥 할 사람 하게 돼 있어요. 어떤 말에서는 이게 대단히 무책임한 말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운명론 비슷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왜냐면 근데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공부는 내가 하고 말고 내가 뭐 얼만큼 깨달았는데 못 깨달았는데 그거 웃기는 소리예요. 아직 꿈에서 덜 깬 소리야. 모든 평등해요. 모두 완전해. 모든 것은 완벽해. 예? 다만 그 완벽을 받아들일 수 없는 나가 있을 뿐이지. 그 문제는 자기 본인이 해결하라는 거예요. 예? 이미 이대로예요. 우리의 의식의 근본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하고 말고 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근본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 추구마저 생기는 거거든요. 어디서 추구하냐 이거예요. 예? 어디서 마음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분명히 마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어디서 일어났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그건 너무 쉽고 너무 당연한 건데 사람들이 이걸 가는 거예요. 이걸 지키질 못해요. 결국에는 그 허상, 아까 갔던 2호 해수욕장 같은 관념, 이미지 속에 평생을 낭비하며 살아요. 과거의 이미지, 미래의 이미지. 한번 이게 의식이 깨어난다는 건 뭐냐면 전혀 생각할 필요 없는 자기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절대 현존의 이 의식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모두가 그래. 인간의 본성이 모두 그래. 실제로는 이 본성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인연 따라서 마치 아무 물질적 실체가 없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실체가 없어요. 허공이라고 하는 알갱이는 없어요. 알갱이가 있다면 그 허공이 아니잖아. 허공은 말 그대로 없어요. 없는 게 있는 거야. 허공은 없는 존재로서는 없는데 존재로서는 없다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의식을 허공에 빗대는 거예요. 어떤 실체를 그러니까 어떤 것도 우린 잡지 않아도 된다. 아무것도 잡을 게 없으니까. 근데 그 허공 아무것도 실체로서 없는 허공이기 때문에 낮과 밤이 밝음과 어둠이 교차하고 폭풍우도 치고 바람도 불잖아요. 눈보라도 치고. 근데 그 어떤 기후 현상이 허공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어요. 왜요? 없으니까. 없기 때문에 모든 걸 허용하고 그 허용된 모든 것들이 거기서 자기 마음껏 자기의 속성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요. 그래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아요. 우리가 기억에 자기도 모르게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이나 미래 예상, 걱정, 불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따로 있다는 망상 때문에 이것이 나다라는 그래서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기억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미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미래가 아닙니다. 과거가 투사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에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걸 저는 마음의 예행 연습이라고 해요. 마음으로 예행 연습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도하게. 진짜 우리가
저는 한때 부러워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닥치면 하지. 닥치면 하지. 닥치면 하지 왜 미리 그러냐. 근데 저는 엄청 마음으로 예행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네. 어떻게 하지? 그럼 쌤이 이렇게 얘기하면 뭐 어떻게 대답할 거 다 연습하고. 근데 그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명력은 소진돼요. 지금 이 순간이라는 이 창조력은 허상을 시뮬레이션 하는데 컴퓨터 젊은 분들이 있으니까 컴퓨터 보면 영상 작업하면 CPU가 열받고 쌩 돌아가죠. 동영상 편집하면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없는 가상현실을 자꾸 만들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기진맥진 후에 걱정하게 되면 우리는 기진맥진해요. 왜냐면 그 마음의 힘을 다 써버렸어요. 그 도가에서 생명력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활짝 여는 거예요. 활짝 열어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닥치면 하지. 그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자아라고 하는 건 하나의 생각, 관념이고 의식이거든요. 아무 실체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 배우고 난 이후에 형성된 관념적 구조물이에요. 나라고 할 만한 자아 구조란 거 한번 해부해 보세요. 나가 있는지. 내가 부모가 붙여준 이름에 해당하는 객관적 실체가 내 속에 있는지, 몸 속에 있는지, 피 속에 있는지, DNA 속에 있는지 과학자들한테 실험해달라고 해보세요. 아무도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심성일인데 제 몸속에서 심성일을 못 찾을 거예요. 왜? 심성일은 100% 가공의 존재예요. 네? 제가 김성일 되면 제 본성이 달라지나요? 제가 성전환 수술해서 여자가 됐어. 그렇다고 이렇게 보고 지금 이 순간 존재를 느끼고 있는 이게 달라질 거예요. 내가 여자의 몸이 됐다고 해도. 내가 끔찍한 사고를 당해서 사지가 다 날아가도 이게 훼손될까요?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있는 이 의식이. 내가 치매를 알아서 모든 과거를 잃어버렸어요. 내 이름조차 잃어버렸어요. 내 처도 못 알아보고 내 자식도 못 알아본다. 근데 이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 부여해주면 돼요. 너 김일성 해라. 심성일로 오래 살았는데 그게 가능하다면 나는 이름은 바뀌어도 돼요. 또는 성전환 수술해서 남자로서 살아봤으면 여자로 한번 살아보자. 그 다음에 이념도 바꿀 수 있어요. 의식 조작해가지고 열심히 의식화시켜서 전혀 다른 의식을. 근데 이거는 훼손 못해요. 변화없는 이게 내가 그냥 나라는 너무 당연한 진실이에요. 이것만 손댈 수 없어. 새롭게 얻을 수도 없고. 자아 구조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시기에 인연 따라 생겼기 때문에 인연이 다 되면 사라져요. 근데 그 자아 구조가 일어난 이 자리, 진정한 나의 정체성, 이름도 아니고 어떤 감정이나 특이한 생각도 아닌 이 상태는, 이것은 그래서 영원히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1시간 몇 시간 떠들지만 떠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지금도 너무 많은 말을 했어요. 1시간 정도 얘기해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게 이쑤시개 하나로. 진짜 실제로는 이쑤시개도 필요 없어요. 사람들은 왜냐면 자기의 보고 있음 이 자체를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보는 사람 별로 없어. 결국 여기서 보이는 모든 것들 빛깔 모양 다 떼버려야 돼요. 이 보고 있다는 것은 어떤 빛깔과 모양이 아니야. 그래서 이거다 할 게 없어. 근데 우리가 지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눈앞의 사물을 볼 때 제일 먼저 보고 싶지 않아도 보는 건데 보이지 않는 게 뭐냐면 자기 눈이에요. 보고 있는 눈. 예를 들어서 컵을 볼 때 우리는 보이는 건 컵과 그 주변에 이 시야 안에 들어오는 대상밖에 안 보이니까 여기 컵이 있고 뭐 탁자가 있고 뭐 다다미가 깔려 있고 여기는 제주 뭐 어디고 이런다고요. 근데 여기 컵이 있든 뭐 탁자가 있든 다다미가 있든 꽃이 있든 뭡니까? 여기 눈이 있다고. 여기 보는 눈이 있다고. 근데 보는 눈은 아무리 보는 눈이 어딨냐고 뒤져봐도 보는 눈은 없어. 근데 한시도 보는 눈을 떠난 적이 없어. 심지어는 눈 감아도. 보는 눈은 멀쩡해요. 빛깔과 모양만 사라졌지 이 볼 줄 아는 이거.
근데 이것은 실제로는 이것밖에 없잖아. 이렇게 보고 있다는 이 사실 바깥의 사실이란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눈앞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전부 이거 왜 예를 들어서 아니 저 서귀포 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 눈앞은 하고는 지금 자기 눈앞에서 그 사람 눈앞을 그려내고 있으면서도 그게 객관적으로 있다고 그래. 객관적으로. 왜 이게 꿈이라고 하냐면 아니 이거 있잖아요 이런다니까. 야 있기야 있지. 근데 이게 독자적으로 있냐 이거예요. 네 눈을 떠나서 이게 있냐고. 아니 내가 안 보여도 있잖아요. 그건 전부 뭡니까? 이 안에서 상상하는 거야. 관념이라고 그래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 실제로는 이거밖에 없어요. 예.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경험 세계라고. 그래서 3계 유식, 과거, 현재, 미래, 욕계, 색계, 무색계 그 해석은 마음대로 하세요. 그 오직 마음이라고. 그래서 오직 마음뿐이라고. 근데 이걸 철학적 담론에서는 이걸 관념론이라고 치부해. 그게 관념론이에요. 실제를 탐구하지 않고 이치로 그건 관념이라고 거기다 분별해서 이름 붙여놓은 그 관념론이라고 그래요. 이게 실제론이라니까. 이것만이 유일한 현실이라고. 그래서 모두가 마음입니다. 모두 꿈입니다. 모두가 환상입니다. 하지만 꿈, 환상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을 써서 전달했지만 그런 걸 지키고 있으면 또 안 돼요. 왜? 그거 또 상이잖아. 스냅사진 또 찍었다고. 그냥 눈에 보이는 이대로예요. 경험하는 이대로. 그리고 어떤 경험 내용에도 이 사실이 분명해지면 자연스럽게 집착하진 않아요. 집착하지 않는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또 다른 관념이야. 그래 이건 영원하지 않아라고 자기 관념에 딱 꼬리표 붙여놓은 거야. 견출지 딱 붙여서 분류 해놓고 거기 끼워 맞추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 사실을 한 사람은 그런 고정된 강의할 만한 교환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나오는 대로 인연더라고. 그래서 저는 사람 만나야지만이 할 말이 떠올라요. 그냥 내 맡기는 거예요. 주둥이는 알아서 씹으리니까 내 맡기는 거예요. 진짜로 여기서 공감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여기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늘 하는 말인데 여기 분명히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다 빼고 이렇게 둘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 진짜 두 마음이 있는지 잘 보시라고. 이상해요. 둘이 있건 천만이 있건 이 마음 하나밖에 없어. 여기 아무리 다 들어와도 이 마음은 전혀 뭐 비좁지 않아요. 얼마든지. 그 다음에 여기 다 빠져나가도 이거 하나도 상실감 그런 거 없어요. 이 하나로 충만해요. 이게 부증불감 도리. 여기에 아무리 더러운 생각, 뭐 깨끗한 생각 아무리 해도 여기는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아요. 온전해요. 네. 그럼 이거는 뭐라고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있는 이대로라. 혹시 저를 도와주실 분 없어요? 제 말 진짜 다 알아들으시겠어요? 네? 그냥 이해로 하는 것인지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런 게 이걸 이해로 알아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건 개똥 철학도 못 되는 거니까 이해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실제를 원한다고. 실제를. 저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그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저도 이렇게 추구했어요. 추구. 그 인간이 가지고 인간만 받는 유일한 형벌이 뭐냐면 자기 의식적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를 끊임없이 의식해. 그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네. 에카르 톨레 같은 경우에도 극심한 우울증 환자였던 게 너무 그러니까 자기 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스스로 분열돼 있으니까 그래요. 네. 분열돼가지고 끊임없이 자기를 관찰하고 자기를 의식하고 자기를 비난해. 네. 그 에카르 톨레 같은 경우는 그것이 말도 안 되는 넌센스라는 사실을 깨우쳤던 거예요. 어느 날 29살 무렵 생일날 자살 직전까지 어릴 때부터 우울증을 알아왔는데 에카르 톨레 아마 영상 보신 분 알겠지만 서구인 치고는 생김새가 이상해요. 키도 작고 생김새도 좀 이상하게 등도 구부정해가지고 생김새 이상한 사람인데 독일 출신인데 부모가 독일 사람인데 뭐 스페인에서 크고 영국
교육받았다고 하니까 어린 시절이 행복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약간 우울 기질을 타고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홈스쿨로 이제 하다가 런던 대학교에서 문학과 철학인가 심리학을 복수 전공했다는데 그 사람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는 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그 앞부분에 자기 체험 얘기하잖아요. 어느 순간 나는 더 이상 나랑 살 수 없다. 그 영어 문장이기 때문에 그럴 거야. 왜냐면 거기 나가 2개 등장하잖아요. 나는 더 이상 나와 살 수 없다. 근데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의심을 안 했던 에카르 톨레가 가만하면서 돌이키는 거야. 나랑 살 수 없다고 말한 나는 또 누구야? 나는 분명히 하나일 텐데 어떤 게 나지? 그 순간 갑자기 생각이 멈춘 거예요. 그거는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해도 안 돼요. 예.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호흡을 집중하면 뭐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뭐 하면 화두를 두면 전부 거짓 구라예요. 그런 걸 따라가선 절대 그런 걸 경험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그렇다고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까? 그것도 따라가면 안 돼. 어떻게도 할 수가 없어. 어떻게도 그게 진실로 그래야 돼요. 진실로 자기는 정말 어떻게든 그걸 비유적으로 말하면 함정 속에 빠진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와야지 목숨을 구하는데 어떻게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 몸부리치면 몸부리칠수록 수렁으로 더 빠지는 그런 상황일 때. 근데 거기 있으면 죽어. 그러니까 둘 중 하나예요. 죽든가 살든가. 아주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마음 공부도 그래요. 어떻게는 통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되면 또 다른 조건화가 생겨요.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게 수많은 이런 영적 단체들이 흥망성쇠를 했어요. 제일 했던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잘못된 관계 형성. 그런 관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관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의지하게 돼요. 의지하면 절대 안 돼. 그 사람이 자기 공부를 배려해요. 스승이란 존재가 내 공부의 최대 장애물이야. 그래서 선에서는 죽이라고 하는 거야. 스승의 뺨을 후려친대요. 스승을 무시한다고. 스승을 뛰어넘지 못하는 제자는 제자가 아니에요. 예? 우리는 아무런 부채관계가 있으면 안 돼. 예? 그래야만 돼. 안 그러면 스승이란 상이 자기를 가로막아. 그건 진정한 스승이라면 원치 않을 거예요. 반드시 자기를 뛰어넘어. 그러니까 뺨 맞은 스승이 껄껄껄 웃어주는 게 선의 전통이라니까. 네가 나한테도 안 적는구나. 그러면 이제 널 속일 사람 없어. 예. 근데도 아이고 스승님, 아이고 그거는 또 다른 소꿉장난하는 거야. 예. 위로받기 위해서 단체에 가입해가지고. 그래서 단체를 만들면 안 된다고 해요. 각자여야 돼, 각자. 각자여야 돼. 그러면서도 자기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이야기가 옆으로 샌 것 같은데 어디쯤 가다가 샜어요? 모르겠습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제 어릴 때 얘기를 했어요. 톨레 얘기를 들어. 그래. 그러면서 톨레가 그러면서 이렇게 그 이의 표현대로라면 어딘가 쑥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눈 뜨니까 세상이 달리 보였다. 서구인들은 그런 사람이 꽤 많아요. 바이런 케이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극심한 고통 끝에 그냥 스스로 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래 있던 생각과 감정, 정서적인 퇴적물들 때문에 가려져 있던 거예요. 그리고 덜어내고 비워버리는 게 공부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본성이라고 하는 건 절대 훼손되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 퇴적층에 이제 제일 거품면을 자기라고 믿게 되면 그 속에 뭐가 있으라고 생각 못 해. 말이 났으니까 저도 그 책을 예전에 읽었을 때 그 앞부분에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어느 지하철 구걸하는 사람 얘기. 어느 상자 위에 앉아서 컵 들고 한 푼 줍쇼 하는 구걸하는 사람 얘기가 에카르트 톨레 책 얘기에 나와요. 근데 거기 그 지하철역을 매일 출근하던 어떤 사람이 매일 그 거지를 봤어. 그 거지는 매일 어떤 낡은 박스 위에 앉아가지고 컵을 하면서 동전 하나 달라고 그래. 그래 어느 날 지나가던 관심 있게 거지를 보던 행인이
물어봤어. 혹시 저 박스 아래 뭐가 있는지 혹시 아시냐고. 그러니까 거지는 나 이거 내가 처음 구걸할 때부터 있었는데 나 한 번도 이거 궁금 안 했는데 거기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거기 보물이 있었다. 그 얘기 비슷한 거예요. 법화경 비유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 있다.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 따로 왔는 게 아니라. 에카르 톨레, 뭐 바이런 케이티 모든 동서고금의 각자들이 많은 사람들은 그걸 하나의 대상으로 목표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자기적 그거는 에카르 톨레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의 화살표, 하나의 포인터예요. 자기를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저 밖을, 저 사람을 쫓는 거예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 쫓아. 자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로 돌아오는 길은 아주 간단해요. 시선을 방향만 바꾸면 돼. 이목구. 지금 분명히 컵 보고 있는데 이거 색깔이 이러면 쫓아가는 거야. 근데 뭐가 보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 아닌데 그러면 또 생각을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게 말은 독인데 이 독을 가지고 독을 치유하는 비법이에요. 그래서 자칫하면은 이 독 만드는 사람이 자기가 만진 독에 중독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는 말 조심해야 되고 자기 생각 이거 정말 그럴듯해 하면서 자기 생각에 속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전부 개똥같이 얘기해.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철저히 부정해야 돼. 그건 자연스럽게 돼요. 왜냐면 속아보면 돼. 나중에 보면 등골이 서늘할 때가 있을 겁니다. 내 생각에 내가 속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깨달을 때 등골이 서늘해. 그게 아주 너무 오래된 버릇이라서 잘 안 돼요. 아주 우리는 내적인 독백에 잘 속아요. 자기라고 평생 저도 에카르 톨레한테 배운 거예요. 진짜 그 사람 덕분에 정말이네. 정말 셀프 톡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았어. 자기가 짓거리고 있었어. 그러면서 그걸 내 목소리로 믿었다니까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제가 재밌게 본 일본 드라마 가운데 고독한 미식가라는 드라마 있어요. 그 고독한 미식가가 마음 공부에 유일하게 도움을 주는 게 그 고노상을 연기하는 배우의 그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목소리랑 내면의 목소리 보시면 다른 목소리예요. 네. 하나는 성과하는 거고 하나는 자기 본인 배우의 목소리예요. 한번 본인이 자기가 내면에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껴보셨어요? 목소리 못 들어보셨죠? 그게 들리는 순간 알 거예요. 여기에 속았어. 이 목소리에. 대부분은 목소리의 형태가 아니라 어떤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이 아는 거 있잖아요. 우리 자기 생각. 그래서 자기는 분명히 안다고 생각하는데 말로 해보면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참 미묘한 거예요. 말은 아주 복잡한 단계로 나오는 거고 실제 말 이전 단계는 말하지 않아도 자기한테 분명해. 근데 말로 하려면 막상 말이 안 돼. 자기는 분명히 아는데 그런 것처럼 이게 어떨 때 진짜 목소리처럼 내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요. 그 순간 이놈 목소리 이 보이스피싱이거든. 자기를 흉내내는 거야. 자기 목소리 비슷해. 현실적인 왜냐면 우리는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속에서 말한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하면서 내 목소리를 발견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게 이격이 거리가 떨어져요. 그러면서 진정한 자기는 가만히 듣고 있어요. 영원한 침묵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침묵이 배경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제 목소리가 드러나고 있는 배경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목소리만 들려. 왜냐면 배경은 따로 들리면 안 돼. 그러면 목소리가 안 들리지. 근데 실제로는 이게 뭐냐면 인식의 전환이라는 그 시선이 바뀐다는 게 뭐냐면 마치 소리를 듣되 소리가 나타나는 배경도 같이 듣듯이 이게 익숙해지면은 모양을 보면서도 모양이 드러나는 배경도 같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모양이 안 속게 되는 거예요. 그걸 견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품을 봤다. 성품은 보이는 게 아닌데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본인만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자기 성품이니까 보고 있는 자기 성품은 자기만 봐요. 근데 어떤 모양을 본 게 아니에요. 어떤
가끔 뭐 명상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신비한 빛을 보거나 소리를 듣거나 하거든요.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보이고 들렸다면 그건 내가 아니야. 나는 보는 자. 우파니샤드에 보면 그런 소리가 아주 지겹게 나와요. 보는 자다, 느끼는 자다, 감각하는 자다. 근데 그런 자가 있는 줄 알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런 관념의 거리가 완전히 사라져서 자기는 1mm도 떨어져 있으면 자기가 아니에요. 온전히 자기여야 돼. 그게 지금 여러분 각자가 하고 있는 아주 친밀한 느낌이에요. 너무 가까워서 오히려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느낌이기 때문에 몰라요. 이걸 당연한 느낌입니다. 너무 가깝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해도 실제로 이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 거기서 상상하거든요. 근데 이걸 체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말을 들을 때 너무 당연하고 긍정되고 공명이 일어나요. 공감이 일어나. 그래.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그냥 경험하고 저 사람 소리가 자기 얘기처럼 들려요. 자기 경험을 저 사람이 기가 막히게 묘사하는구나 그렇게. 또는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밖에 말 못하나라고 느낄 수도 있지. 왜냐면 자기 체험은 분명하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말에는 이제 신경 쓰지 않게 돼. 그렇게 되면 그게 흔들림이 없어져요. 누군가한테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는 생각이 이 공부는 이제 뭐냐면은 이것이 뭔지 이 바탕이란 게 뭔지 드러났으면 이 바탕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나라 배나라 맞냐 틀리냐는 이 오래된 요놈이 있어요. 오래된 요놈이 이 속으로 녹아 들어가야 돼요. 얘가 실제로는 여기서 경험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적어도 꿈꿀 때까지만 따라오는 의식의 또 다른 속성이에요. 우리 인간만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이에요. 자기를 이렇게 대상으로 놓고 이렇게 비판하는 뭐 심리학에서 초자라고 하고 내면의 비판자라고 하는 그게 우리 고통의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분열된 자기의식이라고. 이 분열을 다시 재봉합시키는 거예요. 원래 통합된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를 어떻게 없애거나 어떤 것과 어떤 노력을 통해서 붙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주 고등 종교에서는 좀 발전된 이 수행 전통에서는 그 본질을 통찰하는 것만 얘기해요. 어떤 대상을 어쩌라 하는 얘기를 안 해요. 수행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순도 높은 의식 수행 단계에 가면은 티베트 금강산 전통도 마찬가지고 선불교 전통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신비주의 전통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보면 기도도 없어요. 신에 대한 갈구 없어요. 왜냐면 이원적인 게 다 사라져요.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원래 통합된 상태로 돌아와요. 이 통합이라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성과 완전성과 전체성의 회복이거든요. 그건 노력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는 순간 불완전을 더 가중시켜요. 그래서 자기라는 존재에 대한 100% 긍정이에요. 그리고 자기 분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분리가 사라진 것을 형상화한 게 뭐냐면 서양 철학에 보면 여러분 있잖아요. 견유아파 있잖아. 누구야? 알렉산더가 찾아갔던 그 사람 누구예요? 통 속에서 살면서 디오게네스. 네. 갑자기 생각. 네. 그런 식의 약간 보면 우리 동양 전통에서는 한산 습득이니 우리 선 전통에서 보면은 약간 뭐라고 해야 돼요? 바보 천치 비슷하게 이렇게 그냥 평범 이하의 그런 사람들로 되게 유머러스하면서도 좀 그런 사람들을 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혀 우리 예상과는 달라요. 우리 예상과 달리 그런 특별한 것을 점점점 그런 특별한 것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자아를 이렇게 보호하는 장치들 가운데 여러 층들이 있거든요. 지성도 그 중에 이 지성도 잘못 사용하면 항상 그런 짓을 해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 가운데 제일 재미없는 인간 부류가 대학 교수들이에요. 정말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몰라요. 그들의 그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되게 유치해. 아니 교수라는 걸 그냥 이름이잖아. 그러니까 물론 그들이 노력하고 학문을 했던 근데 퇴임한 교수도 명함에는 뭐 전 교수라고 새겨.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고 그냥 사람인데 좀 막 그런 막 어떻게 보면 너무 그러니까 너무 뭐 안 그러신 분들이 더 많겠지만 제가 제 좁은 경험에서는 좀 그래요. 좀 되게 재미가 없어. 좀 뭐라 그럴까 뭐가 많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정치인은 정치인이라고. 심지어는 도인은 도인이랍시고 또. 그건 아니에요. 난 그냥 나야. 난 그냥 나라는데 아무 불만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어떤 짓을 해도 나는 나 이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어떤 노력도 자기 개발을 통해서 개발시킬 수 없는 진정한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 개발 때문에 허대 쓰는 분명히 자기 개발을 통해서 뭐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좋아요. 근데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개발이 아니라 기능적인 어떤 자기는 개발시킬 수 있겠지. 근데 자기라는 본래 존재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자기를 삐딱하게 보는 그 시선, 자기를 타자화시켜서 자꾸 그 내면의 속삭임,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 감시자, 자기 비판자. 그럼 자기 비판 없으면 우리는 막행막식하고 막 아무렇게 사는 거예요. 안 그렇다니까요. 천진난만한 어린애 같은 마음을 지니면서도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어요. 왜냐면 대부분 공부를 어설프게 하니까 자기 감정의 노예가 되거나 자기 생각의 노예로 끌려가지 진짜 철두철미하게 자기 탐구,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들은 다른 존재들이 아니라 좀 예민한 사람들이야. 보통 사람 야 고만한 것도 못 참냐, 뭐 너만 특별하냐 그런지 몰라도 이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말하면 팔자가 이상한 사람들이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문이 해소되기 전까지 온전히 자기 하나로 통합되고 자기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추구해봐야 돼요. 그리고 바깥으로 추구 말고 이제 멈춘 다음에도 아까 말했듯이 모든 반복된 행위는 관성을 가지고 관성이 갑자기 멈춰질 때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나요.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이건 자연법칙이고 물리법칙이에요. 그래서 심신의 변화가 익숙했던 습관에서 변하면 하다못해 매일 마시던 커피만 끊어도 두통이 오는데 매일 했던 생각을 믿고 의지했던 그것에서 벗어날 때 몸 또는 마음이 일으키는 저항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커피를 끊겠다는 강한 의지가 아니면 두통 아픔. 저는 그래서 커피를 못 끊어요. 커피 또 마십니다. 그런 식으로 이 불안감을 못 들려. 아무것도 이제까지도 어딘가 의지해서 어떤 감정에 취해 있을 때만 마음의 평정을 얻었던 사람이 그것 또한 헛되다는 사실을 알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다는. 왜냐면 모르면 거기에 의지할 수 있는데 이제 알기 때문에 의지가 안 돼. 그래서 더 외로워지고 더 불안해져요. 그게 금단현상이라. 이제까지 대상을 부여잡던 모든 걸 의지할 바가 사라져요. 그 두려움을 넘어서. 그 두려움이 뭐냐? 마치 그거예요. 전기철조망 같은 거예요. 이 가두리에 가둬놓은 이놈의 가축들을 더 이상 저 너머의 세계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따끔한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스치기만 해도 진짜 오랫동안 각인될 만한 고통, 불안을 주면은 나중에 전기를 흘려보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모양만 해놔도 또는 그것조차 없어도 나갈 생각을 아예 안 해요. 어쩌면 우리 인간 존재는 그래서 자기 의식 안에 자기 육체 안에 자연스럽게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이게 나지 하면서 그동안 반복되고 훈련되고 익숙한 방식대로 마치 사육된 가축들처럼 사는 거예요. 양떼들처럼 사는 거예요. 자기가 사자였고 자기가 하늘을 나는 독수리였다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그냥 남들이 던져주는
뭐 이거 먹으면 그냥 그 한 생에 그냥 피곤하지만 않게 그냥 걱정 없이만 살면 그냥 평범한 인생, 그 두려움 속에서 인생을 살아. 삶의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 문 닫아버리고. 왜냐면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 이 삶을 미루고 연기하고 후회하고 돌아보느라고 소모해버릴 수도 있어요. 살았지만 산 게 아니지. 분명히 살았는데 산 게 아니에요. 온전히 그 순간, 온전히 100% 그 순간이면 여러분도 찰나찰나 그런 경험들은 인간들은 하잖아요. 아무 나머지가 없는 거. 나머지가 없고 그냥 그 순간 완전히 살아버린, 완전 연소해버린 삶이지. 뒤끝이 없는 삶이고 돌아볼 필요도 없고. 그 결국 공부는 자기로 돌아가야 돼요. 제가 이거 그거 어제도 제가 그랬는데, 제가 이제 나름대로는 이것도 제가 오지랖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사람들한테 도움을 준다고 한 얘기가 이거예요. 내가 그냥 나라는 그 감각, 나는 그냥 나라는 영원한 자기동일성에 그 근원적인 감각이 있어요. 그건 감각조차 아닌 거예요. 그래서 느끼려고 하면, 이런 말 듣고 느끼려고 하면 실패라고, 그것도 제가 또 그런 얘기까지 해주는데, 그걸 자기 스스로 이 생각의 간섭을 자기 힘으로 이겨내야 돼요. 말로 하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냥 이거고 자기가 자기라는 이 감각이에요. 근데 저 또한 이거였었나 할 때까지 엄청난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왜냐면 자꾸 이 속에서 이것저것을 찾았대. 이것저것을 찾기 전에 이거라.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있다는 사실을 못 믿어요. 특히 모르겠어요, 남성분들. 저도 그 남성 동지들의 보면 정말 저도 그랬지만 아주 답답했을 거예요. 저도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러고 보면 제 공부 모임 이렇게 공부하면서 정말 답답했던 분들이 뭐냐면, 이 남성 동지들이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물론 여성 동지들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보면 남성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좀 뭐라고, 감수성이 둔하다고 해야 될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진짜 이거는 자기가 경험을 보면 천하에 쉬운 거예요. 자기가 경험 못하기 때문에 천하에 어려운 것으로 상상하지. 그 선생님 저 소림사 법문 있잖아요. 네. 그게 정말 진짜 너무 좋은 법문인데 그렇게 쉬운 걸 그대로 그냥 믿지를 못하니 문제. 그게 자기 의심이 남아서 그래요.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악마는 정말 똑똑한 놈이야. 그렇죠. 악마는 우리 내면에 그 자기의 복제품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게 자기라는 의식이에요. 자기라는 의식. 자기라는 생각이 하나 있다니까. 그걸 자기라고 믿어요. 나중에 자기가 진정한 자기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체험하고 있는 이 자기인 줄 까맣게 모르고, 그러니까 물속에서 물 찬다는 소리밖에 못 한다니까. 물속에서 물을 찾고 있어. 이게 물입니까? 저게 물입니까? 이러다가 이런 감정을, 이런 느낌을 얻었는데 그게 물의 느낌입니까? 아니, 물이 없으면 이걸 느꼈다고 어떻게 말해? 이 비유입니다. 네? 의식을 물에 비유했대요. 물 속에는 물밖에 없다고요. 의식 속에는 의식밖에 없어요. 의식의 기본 속성은 알아요. 안다고. 이 추상적으로 아는 것보다 더 너무 직접적으로 알아. 근데 아는 것을 다시 할 수는 없어. 알고 있는 이 자기를 다시 알 수는 없다고. 눈이 눈을 못 보듯이. 지금 보세요. 눈을 보는 유일한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아무리 눈을 위로 까디빗고 눈을
풀만 먹고 360을 270도 방향으로 까디비면 눈을 본다? 그런 일은 없어요. 눈만 피곤해. 눈알이 빠져서 보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건 죽은 눈이에요. 근데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에 속지 않고 진짜 눈을 본 사람. 우리는 눈을 본다란 말에 속아서 이렇게 보는 줄 안다니까. 눈을 본다가 아니라 눈은 본다로 돌아가면 돼요. 본다. 이게 눈이야. 이걸 눈이라고 믿는다니까. 보는 게 눈이라고. 지금 보고 있잖아. 이게 눈이라고. 그래서 선문에서는 온 우주가 바로 너의 눈이다. 이런 소리를 해요. 그걸 한문투로 하면 삼천대천 세계가 납자의 일척 한눈이다 그랬어요. 이 납자는 선 공부하는 스님들을 납자라는데 삼천대천 세계가 바로 네 눈이다 이 소리예요. 눈을 딴 데서 찾지 마라. 마음 딴 데서 찾지 마라 이거예요. 마음 아닌 게 없다. 그런 것처럼 어떻게 의식하는 마음을 의식합니까? 눈 보듯이 의식하라고. 어떻게? 이렇게. 이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말로 제일 가깝게 가져다 준 게 이렇게예요. 한문으로 하면은 이게 여시고 선어로 속어는 임마예요. 임마 전마할 때 임마가 아니라 지금도 현대 중국어에 써요. 임마. 션머? 션머 하면 뭐? 그런 거. 임머 하면 이러한 그런 것처럼 속어로 쓰는 거예요. 이렇다고. 근데 말 속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이 진짜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자기를 제발 믿으라는 소리가 뭐냐면 이게 자기잖아. 이 속에서 느껴지는 일시적인 감정 자기 말고 일시적인 육체 자기 말고 그런 일시적인 감정과 육체가 여기서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건 아무 무생, 무미, 무치 무영상이잖아. 그래서 보면서도 보는 줄 모르니까 눈을 보고 있으면서 눈 어딨냐고 자꾸 눈 찾는 사람 똑같아요. 내 마음 어딨어? 나 마음 공부하는데 마음 깨달으려고 하는데요. 깨달을 마음 말고 깨달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나 봐라 이거예요. 뭐가 지금 깨달으려고 하고 있나? 이건 뭐냐 이거예요. 그게 이목구라니까. 뭘 얻기 이전에 이미 있는 건 뭐냐고. 당신이 얻으려고 하는 것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얻는 거라면 그건 진정한 얻음이 아니야. 여러분 경험을 보라고요. 5살 때 딱지 어디 갔어요? 내 생에 처음 받았던 연애편지 아직 남아있습니까? 그런 순정파가 아직도 지구상에 걸어다니네. 어머니가 해주셨던 첫 번째 옷 남아있어요? 아마 거의 없을걸요? 다 우리는 세월 다 잃어버릴 거예요. 그런 것들에 불과해요. 나중에 얻을 거라면. 그러니까 그런 나중에 얻을 거 기대하지 말라니까. 그럼 지금 뭐가 있냐고. 이렇게 딱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뭐든지 간에 한 생각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아까 2호 해수욕장 하면 이 인연이 있어야지 2호 해수욕이 나온다고 출력이 된다고. 입력 출력이라고. 근데 그러기 전에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2호 해수욕장 어디다 그랬냐고. 아까 그 가두리 어디다 그리고 있냐고. 가두리 그 2호 해수욕장은 지금 이 인연 따라 한번 그려보시니까 딱 허상이 그려지는데 허상이 그려주는 이 자리는 이미 있었다 이거예요. 이거 언제부터 있었지? 라는 그림을 여기다 또 그리고 있어. 내가 태어났을 때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건 2호 해수욕장처럼 거짓말이잖아. 환상이잖아.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제주도 어디 살았을 때 그건 꿈이잖아. 꿈 깨라고. 지금 이건 뭐냐고. 지금 이건 생겨났다 사라졌다는 건 생각이에요. 근데 그 생각은 생겨나도 사라지도 않아. 이게 그래서 불생불멸자예요. 그걸 기독교 전통에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영생. 이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시체가 썩지 않고 그게 영생이 아니라고요. 이게 영생이라고. 이건 내 것이 아니라고요. 나의 것이 아니라 이게 진정한 나라고. I am that I am이라고. 이게 하나님 자리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 빚었다. 하나님이 영원하듯이 이 우리의 본래 모습도 영원한데 우리는 이 흙으로 빚은 4대, 불교식으로 하면 4대지. 이 형상을 가진 것을 자기로 여기는 착각에 빠졌던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경험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우리 차를 운전해서 편리하게 살아가듯이 차 기름치고 때 되면 청소도 해주고
뭐 낡으면 부품도 교체하듯이 이것도 자동차 대하듯이 하면 돼요. 그래서 옛사람은 이걸 탈 것이라고 했다면 탈 것. 타고 구경 잘했으면 됐어. 때 되면 폐차해야지. 그래서 불교 전통에서 뭡니까? 옷 갈아입는다 그랬어. 옷 갈아입는다. 죽는 것을 옷 갈아입고 올게. 다른 옷을 입고 온다고. 다른 인연으로 또 온다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그 윤회 얘기하는 거 같잖아요. 근데 윤회가 아니지. 세세생생 이대로니까. 아무리 바뀌어도 바뀐 게 아니야. 근데 분명히 바뀌었지. 이게 묘한 거예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다 저거다라는 결정해를 짓지 마라. 불교 공부하다 보면 결정해라는 말이 나와요. 딱 이거다라는 이해를 짓지 마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이성적인 사람들은 그건 너무 모호하고 회색 분자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하나를 집착하는 순간 그건 그것이야말로 편협된 시각이지. 인간이 어떻게 우주를 다 알아요? 어떻게 이론으로 어떻게 이론으로 현실을 잡을 수가 있어요? 전부 거짓말이지.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외우고 있던 글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모든 이론은 회색이고 영원한 것은 저 푸르른 생명의 나무다. 무슨 책 앞줄에 성함처럼 써있던 건데 괴테의 말이랍니다. 근데 모든 이론은 회색이야. 다 죽은 소리예요. 그렇게 고정화시켜 놓으면 다 죽었어. 죽은 것들은 다 딱딱해 이런 것처럼. 살아있는 것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살아있는 몸처럼 끊임없이 변화해요. 어떨 때는 좋았다고 어떨 때는 싫었다.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으려고 작정을 했다니까. 난 고통 없는 영원한 행복. 그런 일은 없어요. 고통까지 포함한 영원한 행복. 근데 우리 개념 속에서는 고통이 행복일 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온전한 거예요. 왜 반씩 그런 거 없어요. 치킨 주문하듯이 반반이 안 된다니까. 이건 온전히 통짜배기여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예전에 제가 한때 이렇게 귀담아 들었던 어떤 분이 앞으로 나는 대중 강의는 안 하겠다 이런 소리를 하신 걸 들었어요. 그분도 그랬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그분 스타일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스타일로 바꾸셨더라고요. 그 심정을 이제 조금씩 이제 공감이 가요. 이제 혼자 떠드는 게 이골이 났어. 지겨워. 할 말도 없고. 아니 시키면 아마 춘향전 완창 수준까지는 할 수 있어요. 아니 끄집어 쓰자면 무궁무진해요. 근데 그건 서로 피곤한 짓이에요.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단 5초, 10초라도 좋아. 지금 이 순간 같이 경험하자고. 그러니까 말없이 가만히 있어보자. 진짜 우리가 끝없이 바깥으로 이렇게 대상을 쫓던 그 마음을 잠시만 멈추면 그 멈춘 그곳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의식이 있다니까. 뭘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연기라고 하는 것은 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이에요. 살아있는 무한한 가능성이라고. 그래서 신비로운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 심장을 뛰게 해요. 우리 제가 공무원인데 제 체질하고 너무 안 맞는 게 죽은 일만 해야 돼. 왜냐면 창의적으로 일하면은 이상하게 안 돼.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정해진 매뉴얼대로 해야 돼. 그래서 답답해요. 다 알려줍니다. 공무원들은 왜 그러냐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욕먹으니까. 그래서 한때 20대 때 창의적이었던 사람들도 그 속에 들어가면 앞에서 했던 사람 그대로 하면 돼. 근데 대부분의 우리 사회 조직은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살아있는 생물은 절대 그렇게 못 살아요. 매일매일 다른데 작년에 했던 일 똑같이 숫자만 조금 바꾸면 돼. 근데 농담이고요. 예.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들이 참 존경스러운 이유는 이런 소리를 1시간 넘게 듣고 앉아있다는 게 힘들어요. 그죠?
2시간. 존경스러울 정도예요. 그래서 저를 좀 도와주시는 방법은 여러분도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궁금한 게 있으시면 한번 대화의 거리를 주시고 함께 이게 이제 참 힘들다는 거 알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몸담고 있던 공부처에서는 입 열지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입 열면 결국에 뭐냐 생각이 나오니까 그래요. 입 열면 생각이 나오니까. 그러기 전까지는 상당히 그리고 또 이 아이러니한 게 이제 그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면 입 10개 사라져. 결국에 입 다물게 만들지. 그래서 이 소식을 아는 사람에게는 한마디도 너무 많고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84,000도 법문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결론은 버킹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마무리 짓자면 지금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무슨 말 했는지 저도 예전에 해놓은 거 가끔 이렇게 보면 제가 금강경 1편을 얼마 전에 어느 분 보내드린다고 혹시나 해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봤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앞에 1시간이나 쓸데없는 얘기를 했어요. 아무 필요 없는 얘기. 이론은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알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게 좋은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부끄러워서 2번 다시 그런 듣고 싶지 않아요. 항상 제 공부는 지금 하는 이 공부가 제 공부예요. 과거도 필요 없고 지금 이 공부고 지금 이것을 같이 나눠야 돼요. 예. 왜냐면 여러분도 지금 여기에 동참하고 계셔요. 이거는 제 것도 아니고 여러분 것도 아니에요. 여기 같이 있다니까. 이게 공공의 것이란 말이에요. 예. 이걸 나의 깨달음이다, 나다, 내가 깨달았다 헛소리 그만하라고. 이거는 네 거 내 거가 아니라고. 여기 뭐가 있어. 근데 이게 뭔지는 나는 영원히 몰라요.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궁금해하는 요 작은 나는 끊임없이 궁금해하는 이 힘으로 이 영원한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진짜 감질나게 동굴에서 물방울 똑똑똑 떨어져서 종류석 생기듯이 그렇게 지혜라는 건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되게 더디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생각은 인간이라는 종족이 호모사피엔스가 사유를 발달한 유일한 목적은 뭐냐? 생산성 증대고 효율성 증대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뭔가 효율적으로 일 처리하는 데만 써야 되는 거예요. 바깥의 현상에만 써야 돼요. 마음 공부에서는 이 머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의 쓸 일이 없어요. 오히려 방해되는 순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생각을 멈추고 생각의 근원 속에 있으라고. 그때 치유돼요. 상처받은 야생 동물들은 상처받는 순간 아무도 방해받지 않은 깊은 동굴 속에 그냥 가만히 있어 먹지도 않고. 그럼 저절로 치유돼요. 그게 자기 치유야. 인간들처럼 그 두려움에 들떠가지고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약을 안 그래요. 이미 그랬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우리도 우리 안에 그러한 본성이 있어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든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려는 기능이 살아있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 의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의식이 과도하게 어떤 대상에 쏠려 있을 때만 의식에 이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도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결국 선이란 건 딴 게 아니에요. 당신이 갖고 있는 마음의 부담, 정신적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무게가 제로라고. 존재하지 않는 환영의 무게를 지금 등에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환영임이 철저하게 그게 실제면 꿈속에서도 10kg짜리 가방은 무겁습니다. 근데 꿈속에서는 실제 자기는 들고 있지 않아요. 꿈속에 자기만 들고 있어. 실제하지 않는 자기가 실제하지 않는 정신적 부담을 안고 있는 거랑 똑같은데 그걸 실제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부담을 가져야 돼요. 이거는 요즘 현대 내과학하고도 밀접하게 관계 있어요. 우리는 믿는 대로 그렇게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살짝 조정하게 되면 거기서 해방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돼요. 결국 자기가 어떻게 이걸 믿느냐 그게 자기 구조하고 그게 자기 자아상이거든요.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현실이
달라진다면 이런 가능성 어떨까요? 일체 자아상이 허물어진다면 일체 자아상이 실제로는 그림 속에 있는 설계도와 같은 거라면 그러면 그 자아 구조가 갖고 있던 모든 무게가 갑자기 제로가 됩니다. 분명히 그대로 있어.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작동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제로는 그림 속에 있는 기계와 같은 거라면 TV 화면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런 거라면 전혀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실이 모두가 꿈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런 면에서가 아니라요. 현실은 꿈과 같아요. 네, 동일해요. 인식하는 그 과정이 내가 생각을 이래서 꿈이구나가 해서 꿈이라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고요. 사실이 실제로는 우리는 아니야 이게 사실이야라는 오랫동안 익숙해진 자기 그 습관을 믿고 있을 뿐이에요. 사실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나와 세계가 드러나고 있는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서야만 자기 실수를 돌아보는 게 뭐냐면 이제까지 나는 요 육체 경계선만 나라고 믿었다는 걸 한번 보셔야 돼요.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 또는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그럼 육체 요까지가 나지 어떻게 저게 나란 말이냐. 어때요? 그 컵이 지금 진짜가 아니고 항상이다라는 것도 그 꿈이다라는 그 개념하고 지금 비슷한 그 설명입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꿈이다 환상이다 하는 거하고 선생님이 꿈이다 환상이다 하는 게 전혀 다른 소리예요. 저는 꿈과 환상이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실제를 깨우치라고 하는 얘기지 이게 꿈이다 환상이라는 고정된 견해를 가지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만 듣고 이게 꿈입니까 환상입니까 하면 제 말에 속은 거예요. 이게 꿈이다 환상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건 여전히 생각 속에서 널뛰기라고 해요. 생각 속에서 옳은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생각은 전혀 필요 없다니까. 직접적인 체험을 원한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생각으로 떨어져요. 왜냐면 생각으로 이해해야지 통제 가능하고 내가 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알고 모르고 제가 어쩔 수 없어 입을 연다고요. 그러니까 독을 만진 사람이 독을 잘못 따르면 이렇게 좀 옆에 있는 사람이 중독되는 거예요. 가장 직접적인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체험이 근본이고 이 체험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경험된다고. 나와 세계가. 그러니까 나와 세계는 이 체험의 그림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현실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빗대어 가지고 간접적으로 체험시키는 거예요. 비유는 실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유는 비유만 하고 버려야 돼. 근데 비유 꿈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그거는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근데 우리가 꿈을 꿀 때 그러니까 없는 것을 이제 꿈속에서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게 인식을 하는거나 지금 저렇게 보고 있으면서 저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인식에도 그거는 같은 과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깨어서 생각을 통해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도 저것이 지금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제가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꿈속에서 내가 있다고 해서 보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왜 그런지 모르죠. 그러니까 있다라고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꿈속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니 그거는 깨어나서 한 소리고 꿈속에서는 그냥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예,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산다고요.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환상이고 없는 것을 있는 걸 지금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이렇게 아니요. 꿈속에서 생각 안 하죠. 게을러 하시는 거 꿈속에서는 100% 속는 거지. 꿈꿀 때는 이제 그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꿈 깬 거지. 도망가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처럼 생각 못 하니까 도망다니는 거예요. 지금처럼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왜 도망가요? 지금 저도 이 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아니에요.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상관없지. 그냥 보이잖아요.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있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좀 쉬실 분들은 좀
그건 정말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그래. 정말 병이 깊은 거고 이건 있다라는 생각하기 이전부터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있는 걸 우리는 이런 대상만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헷갈리지. 그러니까 그 속에서 답을 찾으면 영원히 못 찾아요. 한번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